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항상 보던 썰TV에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 사연이 올라온다니 살짝 긴장되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글을 써보니 글솜씨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파렴치했던 제 남편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속 시원히 복수도 했고 멋진 돌싱을 즐기고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려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프리랜서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프리랜서라서 다른 또래들보다 연봉도 높았고 오히려 남자분들보다도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다 되어가도록 일에 빠져서 남자도 못 만나던 저는 지인의 지인으로 서로 그냥 알고만 있었던 남자분과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냥 집에서 무역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저보다 2살 많은 연상이었습니다. 연봉은 저보다 적었지만 집안 사정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결혼을 빨리 하기를 원했던지라 연애를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바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어머니께서 홀어머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대충 듣기로는 아버님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는 제 주변에서는 걱정도 많이 했지만 저는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렇게 서로 문제없이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딱 하나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아무리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편도 슬슬 조급해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쓰는데 안 되니 많이 속상했어요. 시험관까지 가지 않고 자연적인 방법을 쓰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남들은 마음을 놓아야 아기가 들어선다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쉽지 않더군요. 왜 우리한테만 안 생기는 건지 하루에 100번은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다른 친구들의 예쁜 아기들을 보고 와서 혼자 울고 있던 그때 어떻게 아셨는지 어머니께서는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지연아, 뭐 하고 있니?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먼저 연락드려야 하는데. 뭐 누가 먼저 하고 말고가 어딨어. 보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울었어? 아니요. 왜 그래? 우리 딸 같은 며느리가 슬퍼하니 나도 마음이 안 좋아지려는데. 뭔데 이 엄마한테 한번 말해봐. 응? 너무 부담스러우면 말 안 해도 괜찮고. 그냥 다른 건 아니고 자꾸 아기가 안 생겨서요.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아요. 왜 다른 집에는 잘만 생기는데 우리에게만 오지 않는지. 예전에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 뭔가 잘못된 것만 자꾸 생각나고 무당한테라도 가봐야 하나 싶고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랬구나. 지연아, 근데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 흘러가듯 사는 것이 제일 좋더구나. 아무 욕심도 없이 강물에 몸을 맡기듯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도 편하더라. 난 우리 지연이가 마음이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는 언제든지 2팔 걷어붙이고 도와줄 수 있단다. 시험관을 한다고 하면 함께 병원도 모두 다녀줄 수 있어. 우리 지연이 고생 너무 많았겠다. 소가리를 얼마나 했을까? 어, 어머님. 정말 나는 지연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어떤 거든. 나는 다 응원할 거다. 내가 딸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우리 인연이 닿은 것도 운명 아니겠니?
앞으로 이렇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풀어내. 싸고 있는 게 좋지 않아. 알았지? 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요? 저희 어머님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어머님은 이렇게 아이가 안 생기는 문제부터 소소한 부부싸움에서까지 항상 위로해 주시고 제 편이 되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고민이 생기면 저희 엄마보다 먼저 어머님을 찾게 될 때도 있을 정도였어요. 생일날에는 항상 딸로 와주어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두둑히 용돈도 챙겨주셨고, 또 저희 엄마에게 이쁜 며느리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꽃다발을 보내주시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이런 시어머니 정말 못 보셨죠? 이런 부분 말할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렇게 아이가 생기지 않지만 그것 또한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어머님 그리고 남편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지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남편은 정말 성격이 좋고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재밌기도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라 제 친구들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렸는데 유독 자주 만나는 제 친구가 있었죠. 이름은 김유진. 저랑 제일 친했고 결혼식 때 가방 순위까지 해주었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던 제 친구 유진이는 남자친구가 자주 바뀌곤 했어도 그때마다 같이 제 남편과 넷이서 여행 다니고 친하게 친분을 잘 유지했습니다. 제 남편과도 오빠 동생 하면서 많이 친해지게 되었던 거죠. 저희끼리는 서로만한 친구가 없다고 항상 입이 마르게 말하곤 했으니 당연히 비밀도 없었고 종종 농담으로 제 남편 불만 사항도 전화하기도 했고요. 그런 친구였어요. 저한테는. 하루는 항상 남자가 많던 유진이가 남자친구가 없는 기간이 길어지길래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저는 농담 삼아 물어보았어요. 유진아, 요새 왜 남자친구 안 만나? 외롭지 않아? 뭐 딱히 생각이 없어서 바쁘기도 하고. 그럼 소개시켜줄까? 소개, 소개해줘도 좋은데 아무리 만나봐도 나한테 딱 맞는 남자가 없는 거 있지? 누구라도 있으면 바로 결혼할 텐데 말이야.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데? 말해봐. 내가 정말 최선 다해서 찾아볼게. 남편 친구들까지 다 해서. 오빠 그치? 오빠도 열심히 찾아봐 줄 거지? 그럼. 유진이 남자친구면 내가 확실히 좋은 놈으로다가 소개시켜줘야지. 말해봐, 이상형. 키가 컸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정하면 더 좋고. 그리고 갈색 눈동자, 갈색 머리였으면 좋겠고. 쌍꺼풀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게 내 이상형이야. 갈색 머리에 쌍꺼풀도 없고 키가 큰... 내 주변에는... 뭐야? 내 남편이잖아. 내 남편 같은 사람 소개시켜주면 되는 거였어? 너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는 몰랐네. 너 어릴 땐 그런 스타일 안 좋아했잖아. 바뀐 건가? 그래? 내가 이상형이야? 아, 이거 영광인데. 근데 나 같은 남자는 흔하지 않을 텐데. 지연이가 땡 잡은 거라니까. 그러게. 나도 몰랐는데 오빠 같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주면 좋겠네요. 유진이가 그날 정확하게 말한 이상형은 제 남편과 일치했어요. 이쯤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그때는 제가 눈치가 딱히 없어서 알아채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상했으니까요. 그 뒤로도 유진이는 계속 남자친구가 따로 없었고 저도 이제 정말 진중하게 남자를 고르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저희 셋은 자주 만나서 술도 마시고 놀러 가기도 하고 소개도 자주 해주고 여전히 친하게 잘 지내고 있었고요. 이때까지도 괜찮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더 이상했던 게 하나 있네요. 하루는 제가 주말에 급하게 친정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엄마가 당장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가져다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오빠, 나 잠깐 엄마한테 다녀올게. 이거 서류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알아서 밥 먹을 수 있지? 밥은 되어 있고 반찬 있는 거에 계란 후라이 해서 먹어. 먹기 싫으면 뭐 시켜 먹고, 어? 어, 내가 뭐 애도 아니고. 다녀와, 지연아. 비 엄청 오니까 운전 조심하고. 이때까지는 별다른 없는 부부의 대화였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40분 정도를 달려서 저는 서류를 가지고 친정으로 갔고, 가자마자 제 실수를 깨달았어요. 엄마께서는 얘 이거랑 하나 더 가져오라고 했잖아. 맨날 이렇게 깜빡깜빡해서 어디다 쓸 거야? 지금 서류 다 보여드리고 사인해야 되니까 다시 갔다 와야 하는데? 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제가 항상 덜렁거리고 실수투성인 걸 알았기에 군소리 없이 갔다 오기로 했죠. 그렇게 40분을 다시 달렸고 집에 거의 2시간 만에 다시 도착했을 때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유진이가 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 유진아, 무슨 일이야 말도 없이? 나한테 따로 온다고 연락 없었잖아. 그러자 제 남편은 옆에서 당황한 얼굴로 말했죠. 아, 이거 잠깐 노트북 좀 빌리러 왔대? 갑자기 고장났대서. 우리 남는 거 하나 있잖아. 너 예전에 쓰던 거. 그래서 그거 빌려준다고 오라고 했어. 나 없을 때? 갑자기? 뭐야? 오빠 말이 맞아, 지연아. 미안해, 말도 없이 와서. 충분히 불편할 수 있었겠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아니, 뭐 상관은 없는데 나도 이런 거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노트북은 빌렸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 아니야, 오빠가 뭐 지우고 준다고 해서 그거 기다리고 있었어. 맞아. 근데 왜 장모님 댁에 간다더니 그냥 왔어? 빨리 왔네. 아니, 서류를 하나 놓고 갔지 뭐야. 다시 갈 거야. 아무튼 유진아, 노트북 잘 들고 가고 오빠도 밥 잘 알아서 먹고, 알았지? 그날 남편과 유진이의 얼굴이 아직도 선해요. 제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자 당황하던 그 얼굴, 예상치 못했다던 그 얼굴들. 저는 워낙 깊게 생각을 안 했기에 괜찮으니 저에게 미리 말만 해달라고 하고 넘어갔어요. 유진이도 마음에 걸렸는지 그 후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고 했고요. 저도 이번 한 번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좀 더 주의 깊게 봐야겠다 정도였던 것 같네요. 그렇게 그 뒤에도 친하게 잘 지내던 유진이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됩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끊긴 건데요. 그 전날 밤까지 잘 자라고 하면서 수다를 떨던 친구라 저는 유진이에게 일하면서도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저는 유진이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빠, 나 유진이네 가야겠어. 갑자기 연락이 안 돼. 어제까지 분명히 잘 자라고 내일 더 자세히 통화하자고 이야기하고 끊었는데 왜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지? 전화도 안 받고. 금방 갔다가 들어갈게. 그럼 같이 갈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면 무슨 일 있을 게 뭐가 있어. 휴대폰이 고장난 거거나 그런 거 아닐까? 휴대폰이 고장났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너한테 연락했을 거 아니야. 아니면 경찰에 신고라도 할까? 아니야, 됐어. 유진이가 혹시 몰라서 자기 집 비밀번호 알려줬었는데 치고 들어가 볼게. 내가 바로 연락할게. 그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전화해. 그렇게 저는 유진이의 집 문 앞에 다다랐고 불이 켜져 있는 것도 확인했어요. 유진이가 집에 있는 게 이렇게 다행일 수가요. 근데 왜 전화는 안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 투성이었어요. 소중한 친구에게 뭔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올라가서 문을 두어 번 두드려도 유진이는 문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 분명 안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안 나오는지 저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유진아, 안에 있어? 잠깐 문 좀 열어봐. 불 다 켜져 있는데 왜 문을 안 열어? 무슨 일인데? 어? 라고 하면서요. 그러자 문이 삐그덕하면서 열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유진이가 너무 울어 쓰러질 것만 같은 모습으로 저에게 들어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진아, 너 무슨 일 있어?
왜 전화도 안 받고? 너 꼴이 이게 뭐야? 오늘 회사는 갔어? 아, 안 갔어. 너 왜 그래? 부모님께 무슨 일 생겼어? 아니면 회사에서 잘린 거야? 쥐꼴이 이게 뭐야? 너 술 마셨어? 어? 지연아, 어떡해. 왜 그러는데? 말을 해봐. 그래야 나도 도와주지. 나, 나 임신한 것 같아. 뭐라고? 임신? 너 지금 남자친구 없잖아. 누구인데 대체? 어? 제대로 체크해 본 거야? 산부인과는 다녀온 거고? 어, 며칠 내내 속에 얹힌 것 같고 계속 토하고 자꾸 찌르는 느낌이 들었어. 이상하게 매일 달고 살던 아메리카노가 먹기 싫었고 갑자기 역했어. 그리고 얼마나 졸리던지 회사에서 계속 졸다가 부장님한테 혼나기도 했고 그러다가 테스트를 해보니 정확하게 두 줄이 뜨더라. 내가 지금 이게 현실인 건가 꿈이 아닌 건가 몇 번을 꼬집어 봐도 진짜야. 이 모든 게 진짜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함부로 말을 못 하겠다. 나 애 지워야겠지?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루 종일 고민했어. 지워야지, 지워야지. 나 같은 걸 엄마라고 부를 아기도 불쌍하다라고 하면서 말이야. 근데 지연아, 나도 모르게 이 배 안에 새로운 내 아기가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한 몸이 된 것 같더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니? 그 사람 아이를 가진 게 행복하면서도 걱정되면서도 이 모든 게 슬프면서도 이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대체 누구인데 그래? 너 나한테 따로 좋아하는 사람 없다고 했잖아. 어디서 생긴 애야 대체? 그 남자도 알아? 너 임신한 거? 너 이렇게 고생고생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냐고. 아직 몰라. 그리고 그 남자 누구인지 아직 말 못 해주겠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너무 큰일이라 이러쿵저러쿵 말하기가 조심스러워. 이러쿵저러쿵 남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니? 혹시 모르니 오빠한테도 말하지 말아주라. 여자로서 부탁할게. 그건 당연하고. 아무튼 무슨 일이 있건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앞으로 난 항상 너 편이니까. 지운다고 해도 난 널 병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올 수 있고 키운다고 해도 나는 그 아이의 엄마처럼 잘해줄 수 있어. 유진아, 기운내. 알았지? 잘 선택해. 언제든지 전화하고. 고맙다, 지연아. 그렇게 저는 유진이의 집을 나왔어요. 가짝스러운 임신이라니. 저는 마냥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애기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유진이도 저렇게 힘들어하고 울고불고 하니 그럴 순 없었죠. 워낙 큰일인 걸 알고 있었고 제 마음은 유진이에게 말한 그대로였어요. 그 아이를 품던 보내던 저는 항상 유진이가 우선이었고 어떤 일이 있건 발벗고 제일 먼저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한참 유진이가 걱정이 되었지만 남편에게는 말할 수가 없었고 그냥 유진이가 몸이 안 좋다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듯 넘어갔고요. 하루 종일 걱정이 되었지만 유진이가 좋은 결정을 잘할 거라 믿고 하루하루 또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때 저는 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어머님의 소식이었는데요. 남편은 먼저 소식을 들었는지 저에게 지연아, 우리 오늘 엄마한테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마음의 준비는 조금 하고 라고 말을 꺼냈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는데 어머님이 우셨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신 겁니다.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시는데 저 또한 영문도 모른 채 여쭈었어요. 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면 도둑이라도 들었어요? 누가 지나가다가 때렸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내가 암이란다, 지연아. 네? 뭐라고요? 암이요? 어머님, 병원에서 제대로 진찰한 건 맞대요? 아니, 암이라니. 대장암이라고 하더구나. 너무 갑작스러워서. 네? 대장암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좋은 일만 하신 분한테 왜 아니 벌써 데려가려고 하시는지. 오래 사실 수 있다고 하죠? 네? 완치 완벽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희박하단다.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괜찮아. 나는 정말 이 세상 후회는 없어. 어제 우리 아들한테 말하고 밤새 정리 잘해서. 말도 안 돼요. 어머님 가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무조건 제가 어머님 살려둘 거예요. 제 옆에 오래오래 계시게 할 거라고요. 그렇게 울면서 뛰쳐나와 차에서도 엉엉 울었습니다. 제 인생을 배로 행복하게 해주신 분인데, 거의 제 엄마랑 다름없으신 분인데 갑자기 암이시라뇨. 얼마 못 사신다뇨.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는데 남편 얼굴을 보니 별다른 미동이 없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암이라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 감정이 없을 수 있는지. 오빠는 안 슬퍼? 어머님이 암이시라잖아. 지연아,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잖아. 사람은 언젠간 다 늙고 아파. 그냥 우리 엄마도 그 시기가 왔을 뿐이고 울고불고 내 옆에 오래 계시게 할 거라고 소리쳐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단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어머님 앞에선 그렇게 말하지 말지 그랬어. 얼마나 오빠를 지극하게 생각하시는데 오빠가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면 어머님 정말 완치하실 수도 있어. 넌 무슨 달나라 얘기하니?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엄마 돌아가시고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오빠는 참 그렇게 차가울 때가 있어. 남편은 어차피 돌아갈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자기 엄마가 암 판정을 어제 받고 어제 내내 엄마는 울었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지 않나요? 오히려 저는 그 주 내내 너무 힘들어했고 정말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곤 결심했어요. 후회할 만한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더군요. 오빠, 우리 어머님한테 들어가자. 오빠 말대로 어머님 암 완치가 힘드신 거라면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 홀어머니시고 오빠는 외동아들이잖아. 우리가 보살펴드리는 게 맞지. 어머님 말대로라면 오래 함께 계실 것도 아닐 거고. 지연아, 이번 주 내내 너 힘들어하는 것도 알겠고 우리 엄마랑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지도 알겠는데 갑자기 무슨 합가, 어?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아니? 차라리 내가 간병인을 고용할게. 그럼 되는 거잖아. 무슨 수로 믿고 우리 어머님을 맡겨.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후회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하자. 응? 절대 안 돼. 넌 너 생각만 하니? 엄마는 안 불편하겠어? 옆에서 수발 들고 하는 거 보면 참 좋아라 하시겠다. 자주 가보면 되잖아. 물론 너 혼자. 난 여유되면 종종 가고. 아무튼 지연아, 절대 안 된다. 이사는 안 돼. 이 근처에 살아야 해.
남편은 이사 자체를 너무 싫어했어요. 집을 옮기는 게 싫은 건지, 엄마하고 같이 사는 게 싫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워낙 강경하게 싫어하기도 하고 어머님이 제가 수발드는 모습을 보면 안 좋아하실 것도 알고 있었기에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저는 퇴근하고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시댁에 가서 어머님을 도와드렸어요. 주말엔 거의 시댁에서 남편 어머님과 함께 밥을 먹었고요.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나중에 어머님 편히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제가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따로 어머님과 합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제일 친했던 유진이도 연락이 안 되었고 말이죠. 물론 유진이도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항상 잠도 잘 못 자고 잠도 뒤척이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때쯤 제가 많이 아끼는 반지도 없어져서 이것저것 다 우울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는 정말? 물건이 왜 없어져? 넌 항상 그렇게 덜렁거렸잖아. 너 진짜 그거 고치고 싶으면 홈캠 설치해봐. 그거 하면 내가 어떻게 정신머리를 두고 다니는지 다 나온다니까? 나도 그거 보고 반성하고 많이 고쳤어. 라고 조언해줬고 저는 그날 바로 홈캠을 사다가 작게 설치를 합니다. 이 내용은 남편에게 깜빡하고 말을 하지 못했고요. 이게 신의 한 수였죠. 그렇게 똑같은 일상으로 몇 개월이 더 지나갔을까요? 유진이가, 그토록 궁금했던 유진이가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요. 저는 바로 10분 거리인 유진이네로 향했고 들어가 보니 아기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결국 유진이는 낳아서 키우기로 했던 거였어요. 어머, 아가, 아가야? 너 아가 맞지, 유진아? 어,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나 아기 낳기로 했었어.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서 연락을 못했다. 물론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고 엄마만 겨우 아셔. 어머나, 너무 예쁘다. 딸 맞지? 얘 어차피 이렇게 말할 거 미리 말해줬으면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을 텐데. 아니야, 너한테 많이 기대고 싶진 않았어. 내 선택인데 뭘. 요새 어떻게 지내? 연락을 매일 하다가 못하니까 나도 많이 허전하더라. 보고 싶고. 말도 못해. 할 말이 쌓였어. 지금은 똑같아. 다만 우리 시어머니만 조금 편찮으셔서. 그거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거의 일주일 내내 시댁에 가 있어. 너 같은 효부가 어디 있겠니? 근데 애기 아빠를 많이 닮았나 보다. 너 얼굴이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러게. 머리도 되게 갈색이고 눈도 째지고 내 얼굴은 아니잖아. 그 순간 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 이 아기 많이 낯이 익다라고요. 그러게. 나 집에 잠깐 밥하다 말고 온 거라. 우선 나 오늘은 갈게. 다음에 아기 또 보러 올게. 연락해, 유진아. 이제 숨길 것도 없으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웃음이 나오지 않은 얼굴로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서 봤지? 저 아기 어떻게 저렇게까지 낯이 익지 곰곰이 생각했고 아이의 눈하고 머리색 그리고 째진 눈까지 우리 남편하고 똑 닮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전에 시댁에서 봤던 남편의 어릴 적 사진과 거의 도플갱어처럼 비슷했던 거죠. 저는 차를 타서 핸들을 붙잡고 출발하지 못했어요. 한참 엎드려서 생각하니 모든 것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더군요. 친정에 서류 갖다 드리러 갔을 때 둘만 있던 우리 집. 우리 남편이 이상형이라며 그런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던 유진이. 이사를 절대 가지 않는다던 남편.
유진이 집이 많이 가까웠으니까 그런 거였겠죠. 저는 철저한 배신감에 압도당했지만 우선은 증거를 내 눈으로 봐야겠다 싶어서 머리를 굴렸어요. 아, 홈캠. 홈캠을 먼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한테 말도 꺼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집에 서둘러 도착해서 미친 듯이 홈캠을 연결했고 저는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저를 출근시키고 아무렇지 않은 듯 유진이에게 전화를 해서 집에 오게 했고 유진이는 아기를 남편한테 맡기고 거의 본인 집처럼 와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 방에 들어가서 저인 것 마냥 제 옷을 입어보고 액세서리를 해보고 있었고요. 그러다 슬쩍 제 목걸이도 훔치는 것 같더군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매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을 유진이가 왔으면 4번은 남편이 그 집으로 갔어요. 그 말까지 모두 홈캠에 담겨 있었고요. 정말 충격적인 건 유진이가 유진이 딸에게 제 남편 보고 아빠라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 예상이 정확히 맞아 들어갔죠.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모든 파일을 저는 저장시켜두고 여태까지 온 위반 고지서 등을 열어보니 다 유진이네 집 주변이었고 유진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를 계산해보면 제가 해외로 또 워크숍을 갔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퍼즐이 모두 맞춰지고 남편의 컴퓨터까지 확인하니 이 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더군요. 저만 몰랐어요. 드라마 영화처럼 정말 저만 속이고 있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증거를 찾던 저는 어느새 침착하게 모두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차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누르면서요. 2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짐을 모두 싸서 어디로 가야 할까 하다가 결국 어머님께 향했어요. 친정은 너무 멀었고 그냥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들어가자 어머님께서는 저를 안아주면서 말하셨습니다. 치연아, 무슨 일이야? 이렇게 헐레벌떡. 다 괜찮으니까 말해볼래? 어머니께 말 못해요. 우리 아들 잘못이구나. 맞지? 너도 내 딸과 다름없으니 말해보렴. 그게 무엇이든 내가 대신 사과할 준비는 되어 있으니. 아니, 어머니. 말해봐, 지연아.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하게 2집 살림을 하고 있었고 그 상대는 제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자주 만나고 위해주고 두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보니 오래전부터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저를 농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아기도 낳았어요. 남편이 그 아이 아빠고요. 뭐? 뭐라고? 그게 다 사실이야?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참,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다니. 안 그래도 모든 것을 얘기하려고 너를 부르려고 했는데 기회가 이렇게 됐으니 말아마. 나는 우리 아들 친엄마가 아니야. 새엄마지. 우리 아들 어릴 때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내 남편은 일찍 죽었고 열심히 아들을 혼자 키웠어. 근데 자식 속은 아무도 모른다더니 계속해서 나를 구박하고 내 남편 재산이나 빼앗은 나쁜 엄마처럼 말을 하더구나. 난 정말 아닌데. 남편 재산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한 번도 쓴 적 없어. 네? 새어머니라고요? 어머나,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남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고요. 우리 아들도 말을 안 했을 거니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다 보니 내 자신이 너무 슬퍼지는 거야. 평생을 우리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내가 낳지만 않았지
내 전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희생을 다해왔는데 우리 아들은 내가 암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건물중개를 당장 해달라고 하더구나.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나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짓말을 하게 됐고 사실 아주 초기라 완치가 가능하다고 했단다. 그동안 마음 많이 써줘서 고맙다, 지연아. 정말이요? 너무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제 옆에서 떠나실까봐 전전긍긍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모든 걸 끝내려고 해. 아들하고 모든 걸. 나도 우리 아들한테 할 말이 있으니 그 여자하고 집에 같이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겠니? 현장 사진도 찍고 할 말도 하고. 지연아, 응원해. 같은 여자로서 말이다. 그렇게 어머님의 말에 힘을 더 입게 된 저는 더 만반의 준비를 한 뒤 그 다음날 집에서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잘 다녀와 지연아 오늘 화이팅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출근하는 척 나와서 2시간 정도 있었을까. 어머님은 집으로 오셨고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유진이와 애기 그리고 남편은 셋이서 밥을 먹고 있더군요. 둘은 토끼 눈이 되어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니 지연아, 출근한 거 아니었어? 엄마는 어쩐 일이에요? 유진이가 혼자 밥 먹기 외롭다고 해서 집으로 오라고 했어. 오해하지 마, 어? 끝까지 변명하기는. 야, 너 바빴겠더라? 왔다 갔다 하느라고 얼마나 바빴어. 2집 살림 하느라 고생했어. 저 애기 너랑 똑 닮았다. 누가 아빠 아니랄까봐. 그게 무슨 소리야? 어? 내가 왜 애 아빠야? 듣는 아기 서운해. 그렇게 말하지 마. 그리고 유진아,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너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니? 둘이 오래 전부터 붙어먹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증거들이 수두룩 빽빽이야. 그렇게 유진이가 좋으면 유진이랑 살지 왜 나랑 살아? 그럴 용기도 없는 겁쟁이. 찌질해. 최악이야. 이사 가지 말자고 빽빽 우겼던 것도 쟤 때문이지? 어? 지연아,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오빠랑 내가 아기를 갖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너도 끝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미 너네 회사 게시판에 사진들이랑 글 다 올렸어. 그리고 내가 알바 고용도 해서 너네 지인들한테도 문자 쫙 뿌렸고 지금 회사 앞에서 전단지 돌리고 있을 거야. 왜? 난 이러면 안 돼? 너 그건 너무하잖아. 나 어떻게 살려고? 뭘 어떻게 살아? 여태까지 살던 대로 뻔뻔하게 살면 돼. 그리고 새 가족 단란하게 살고 그리고 이 집 우리 집에서 해준 거 알지? 그냥 나가시면 돼요. 증거는 모일 만큼 다 모였으니까 이혼할 때 쓸 거고. 유진이는 좀 이것저것 복잡하게 됐어. 내 물건 손댄 건 절도죄로도 신고할 거고. 아참, 상간녀 소송도 할 거니까 나랑 좀 많이 보겠더라. 아기를 어디 맡긴다든지 해야겠어. 아닌가? 일도 잘릴 거니까 시간 많겠다. 이 말을 듣자 남편은 갑자기 망했다 싶었는지 뻔뻔스럽게 나왔습니다. 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지. 너 그거 모르지? 엄마한테 건물 있는 거. 그거 내가 가지고 하면 위자료 내는 거 일도 아니야. 알아? 아들, 넌 모르지? 나 안 죽는 거. 그리고 중요 너한테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오래전부터 변호사 만나서 내내 타인 재산 상속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여태까지 내가 얼마나 너에게 최선을 다해왔고 온 마음을 다해왔니? 근데 너 저 애랑 통화하는 것도 내가 못 들었을 줄 아니? 엄마 곧 돌아가시니까 우리 놓았다고?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그 말 듣자마자 나는 지연이한테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되니 속이 다 시원하구나.
자필로 유언을 적고 녹음 테이프 이것저것 다양하게 증거를 남기면 남에게도 재산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넌 몰랐었나 봐? 뭐, 뭐라고요? 아니, 엄마, 그 재산은 제 거잖아요. 내 거지? 왜 너 거야? 이 재산은 모두 다 지연이한테 넘어갈 거다.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준 건 지연이밖에 없어. 너는 내가 대장암 말기라는 걸 듣자마자 나가서 싱글벙글 통화하고 왔잖니? 악마도 그렇게는 못한다. 그건 정말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고 놀랐지만 최대한 이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게 목적이었기에 최대한 몰아붙였습니다. 남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저 사업도 말아먹었다고요. 이번 일이 꼬여서 될 일도 안 됐는데 엄마 먼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아기도 책임져야 하는데 어떡하라고요? 유책 배우자로 위자료도 내야 하고 이 아기도 키우고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오빠, 사업이 안 됐어? 이 아기 무조건 책임지고 키우겠다며? 어머님 돌아가시고 건물 있으니까 오빠만 믿으라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애를 낳으라고 그래?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우리도 이제 끝이야. 주연아, 내가 이렇게 빌게. 상간녀 소송만은 어떻게 안 하면 안 될까? 나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래. 제발. 와, 이렇게까지 파탄이 나네? 야, 남편이었던 너. 애기도 잃고 나도 잃고 유진이도 잃고 엄마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었네? 개털이네 완전. 꼴 좋다. 그리고 유진아, 너는 그냥 못 빠져나가. 상간녀 소송 할 거야. 기대해. 아기 가지고 뭐 동정심 불러일으킬 생각은 말고. 속 시원해.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아이가 안 생기는 이유가 있었어. 너 같은 놈이랑 엮이지 말라는 하늘의 뜻이었어. 아무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기대되지 않아? 이 모든 상황이 파악이 됐는지 남편은 엉엉 울면서 저와 제 어머님 다리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평생 은혜 갚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엄마,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네? 제발요. 저 혼자 어떻게 이 모든 걸 감당하라는 말씀이세요? 이제 넌 내 아들 아니다. 중요할 때마다 나를 버리고 갔고 이번에 난 너의 끝을 보았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연을 끊도록 하자.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잘해줄 때 잘하지 그랬어. 이 이야기를 끝으로 저와 어머님은 무릎 꿇고 울고 있는 남편과 유진이를 뒤로 한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속 시원해요. 살 것 같아요. 라고요. 어머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고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앞으로는 안 힘들 거라고. 이런 딸을 얻게 해주셔서 하늘에 감사하다고 하시면서요.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정말 말 그대로 개털이 되었어요. 사채까지 써서 빚도 생겼지. 유책 배우자로 해서 위자료도 내야 했지. 유진이가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그것 또한 해결해야 했어요. 저와는 많은 증거가 있으니 깔끔하게 끝이 났고 저희 집에서도 그 다음날 사람을 불러 모든 짐을 빼냈고요. 모든 결과는 보나마나 뻔했죠.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유진이는 아기를 못 키우겠다며 엉엉 울며 회사도 잘린 채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 했고 상간녀 소송에서도 제가 승소하여 유진이 또한 개털이 되었네요. 그 뒤로 유진이나 남편이나 몇 번 집에 찾아와서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저는 뭐 거들떠보지도 않았고요.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몇 번 하니 찾아오는 일도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도 열심히 챙기면서 어머님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엄마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모시고 있고요. 오히려 친정보다 어머님께 더 져줘가서 수다도 떨고 딸처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건물을 증여해 주시기로 했고, 앞으로도 더 잘 모실 생각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부터 저에게는 왜 힘든 일만 생기는지, 왜 내 친구와 남편이 바람이 났어야만 했는지 고통스러워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어머님이란 귀인 덕에 빛을 보게 되네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열심히 기억을 더듬어 적어보았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미리 응원의 댓글 적어주실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어디선가 저는 잘 살고 있을 테니 구독자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